그녀는 밤마다 나를 꼿꼿이 세워주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따뜻했고 움직임은 놀라울 정도로 날렵했죠. 하지만 그 손길엔 말 못할 이유가 숨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2살의 이강철입니다. 은퇴하고 5년, 집엔 제가 밟는 발자국 소리만 남았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눈이 떠져요. 옆자리는 벌써 5년째 비어있지만 아직도 습관처럼 그쪽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내가 있던 자리엔 이제 베개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어요. 아침 산책을 마치고 돌아와서는 간단히 씻고 교회로 향합니다. 오전 9시부터 시작되는 봉사 시간에 맞춰 교회에 도착해요. 주방에서 점심 준비를 돕거나 청소를 하는 일들이 제 몫입니다. 다른 봉사자분들과 함께 일하지만 대부분 부부나 가족 단위로 오시는 분들이라 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요. 점심시간이 되면 집으로 돌아가서 혼자 식사를 합니다. 아내가 해주던 반찬통들은 이제 냉장고 한편에 작게 자리 잡고 있어요. 김치찌개 한 번 끓이면 사흘은 먹어야 하고 밥도 한 번에 많이 해서 냉동실에 나눠 담아둡니다. 예전엔 두 사람 분량이 적당했는데 지금은 모든 게 너무 많아 보여요. 오후 2시가 되면 다시 교회로 나갑니다. 작년부 성경 공부반 교사로 봉사하는 시간이거든요. 이 일은 제가 은퇴 후 가장 보람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고등학교에서 35년간 학생들을 가르쳤던 경험이 여기서도 도움이 되죠. 성경 말씀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전달하는 일, 어르신들의 질문에 답해드리는 일들이 제게는 여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평소와 다름없던 어느 일요일 오후 성경 공부 수업을 시작하려고 교실에 들어갔는데 처음 보는 여성분이 조용히 앉아 계시더군요. 60 정도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었는데 단정한 옷차림에 차분한 인상이었어요. 다른 분들은 대부분 70대 어르신들이라 새로운 얼굴이 눈에 띄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오신 분이시죠? 주보에 성함 좀 적어주세요. 제가 출석부를 내밀자 그분이 정중하게 받으셨습니다. 네, 장미자입니다. 이번에 이사와서 처음 나왔어요. 목소리가 차분하고 정중했습니다. 글씨체도 반듯하고 깔끔하더군요. 다른 어르신들과 달리 젊은 편이라 그런지 어딘지 어색해 보이셨어요.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미자 씨는 열심히 들으셨습니다.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시거나 성경책에 줄을 그으시는 모습이 진지해 보였어요. 다른 어르신들처럼 딴 이야기를 하시거나 졸지도 않으시고 집중하고 계셨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다른 분들이 하나둘 나가시는데 미자 씨가 제게 다가와서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말씀 참 따뜻하시네요. 혼자 와서 좀 어색했는데 편했어요. 처음 들어보는 칭찬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수업 후에 바로 가시거나 간단한 인사만 하고 가시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감사 인사를 해주시는 분은 드물었어요. 아, 그러셨나요? 다음에도 편하게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뵐게요. 미자 씨가 정중히 인사하고 나가신 후에도 그분 생각이 자꾸 났습니다. 뭔가 다른 분들과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나이도 비슷하고 혼자 오신 것 같은데 어딘지 쓸쓸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항상 조용합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혼잣말이 늘었어요. 오늘은 뭘 해 먹을까? 날씨가 좀 쌀쌀해지는구나 같은 말들을 중얼거리게 됩니다. 텔레비전을 켜놓고 저녁을 먹지만 소리만 들릴 뿐 집중해서 보는 경우는 드물어요. 잠들기 전에는 항상 아내 사진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냈소 하고 혼잣말을 하죠.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는데 유독 새로 오신 미자 씨 생각이 났습니다. 혼자 와서 어색했다고 하신 말이 제 마음에 와 닿았어요. 저도 어디를 가든 혼자인 게 익숙해졌지만 여전히 어색하고 외로운 건 마찬가지니까요. 다음 주 일요일 성경 공부 수업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는데 누군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처음 본 그 여성분이 조용히 앉아 계시더군요. 저를 보더니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일어나셨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가 좀 일찍 와서 준비 도와드릴까 해서요. 장미자 씨였습니다.
지난주 처음 오셨을 때보다 훨씬 자연스러워 보이셨어요. 단정한 회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치마를 입고 계셨는데 수수하면서도 품이 있는 인상이었습니다. 나이는 제보다 2살 정도 어려 보였고 눈가에 웃음주름이 있어서 인상이 참 따뜻해 보였어요. 아, 그러실 필요는 없는데요. 그래도 고맙습니다. 제가 말하자 미자 씨는 이미 교재들을 정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손놀림이 익숙하고 꼼꼼하더군요. 저도 모르게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선생님도 혼자 준비하시기 힘드실 텐데 저야 시간이 많으니까요. 제가 원래 사람 도와주는 거 좋아해요. 전에 요양보호사 일을 했거든요. 그렇게 말하며 의자들도 가지런히 정리해 주셨습니다. 요양보호사라는 말을 듣고 보니 손길이 참 세심하고 배려심이 깊어 보였어요. 그런 일을 하시던 분이라면 어르신들을 잘 이해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자 다른 어르신분들도 하나둘 들어오셨어요. 모두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의 어르신들이셨죠. 미자 씨는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들었습니다.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거나 메모를 하는 모습이 진지해 보였어요. 오늘은 요한복음 14장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부분이죠. 제가 성경 구절을 읽어드리자 미자 씨가 작은 목소리로 따라 읽으시는 게 들렸습니다. 다른 분들보다 더 집중해서 들으시는 것 같았어요. 가끔 제 눈과 마주칠 때면 부끄러운 듯 고개를 살짝 숙이곤 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서 다른 분들은 금세 일어나 가셨는데 미자 씨만 남아서 교재를 정리해 주셨어요. 저도 같이 정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참 좋았어요. 특히 평안에 대한 설명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러셨나요? 저도 준비하면서 많이 생각해 봤던 부분이에요. 혹시 점심 함께 하실래요? 제가 이 근처 맛있는 곳을 하나 알거든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잠시 당황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식사하는 게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혼자 먹는 게 익숙해진 지 오래라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니에요. 특별한 일정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근처 국밥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작은 가게였지만 깔끔하고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미자 씨가 먼저 메뉴를 추천해 주었어요. 여기 순대국이 정말 맛있어요. 국물이 진하고 깔끔해서 어르신들이 좋아하시거든요. 함께 순대국을 주문하고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미자 씨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 주셔서 점점 편해졌어요. 저는 2년 전에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전엔 지방에서 살았는데 사정이 있어서 새 삶을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이혼했어요. 25년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서울로 왔습니다. 담담하지만 서글픈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이혼이라는 말이 주는 무게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고 외로웠어요. 그런데 교회를 나가면서 조금씩 적응하게 되었죠. 특히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제가 뭘 그리 잘했다고.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말씀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하기 쉬웠어요. 그리고 선생님 목소리가 참 안정감 있으세요. 칭찬을 들으니 기분이 좋았지만 동시에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오랫동안 아무도 제 말에 귀 기울여주지 않았는데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좋다고 말해주니 새로운 기분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교회로 돌아가는 길에 미자 씨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수업 들어도 될까요?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물론이죠. 언제든 오세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미자 씨 생각이 자꾸 났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일요일이 기다려지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3번째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미자 씨가 일찍 와서 준비를 도와주시는 게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어요. 수업 후에 함께 식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번 주에는 제가 먼저 점심 어디서 드실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곳으로 가요. 저는 어디든 괜찮아요. 미자 씨는 항상 이렇게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날은 제가 가끔 가던 칼국수 집으로 갔습니다. 함께 식사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선생님은 언제 교사를 그만두셨어요? 얼마 안 됐어요. 정년 퇴직하고 나서 한동안은 뭘 해야 할지 몰라서 힘들었죠. 아, 그러셨겠어요. 오랫동안 하시던 일을 그만두시면 허전하실 텐데. 맞아요. 특히 아내까지 먼저 가고 나니까 정말 막막했어요. 부인분이 언제? 5년 전 봄이었어요. 갑작스럽게 암 진단을 받고 6달 만에 말을 다 잊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그때 이야기를 하면 목이 메어와요. 미자 씨가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저도 비슷한 아픔이 있어서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요. 그 순간 미자 씨의 따뜻한 손길이 제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위로였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름 소나기였는데 굵은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더군요. 우산을 준비하지 않았던 터라 당황스러웠어요. 어머, 비가 이렇게 많이 오네요. 어떡하죠? 제 차가 저기 있으니까 미자 씨 집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정말 괜찮으세요? 너무 번거로우시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이런 날 혼자 가시기 어려우시잖아요. 차 안에서 미자 씨가 주소를 알려주셨습니다.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사시더군요. 원룸촌 같은 동네였는데 신혼부부나 젊은 직장인들이 많이 사는 곳 같았어요. 여기서 내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미자 씨가 차에서 내리려다가 멈추더니 선생님,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하고 가세요.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바로 가시기 그렇잖아요. 처음엔 사양하려고 했는데 정말 비가 심하게 내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조금 더 미자 씨와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잠깐만 그럴게요. 미자 씨의 집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아늑하고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작은 소파와 테이블 그리고 한쪽 벽면에는 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커피 끓여드릴게요. 미자 씨가 부엌에서 커피를 준비하는 동안 저는 소파에 앉아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사진이 몇 장 있었는데 젊은 시절의 미자 씨 모습도 보였어요. 정말 예쁘더군요. 여기 커피 나왔어요. 미자 씨가 커피잔 2개를 들고 와서 제 옆에 앉았어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집이 참 아늑하네요. 고마워요. 처음엔 너무 작고 낯설어서 적응하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나름 편해졌어요.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뉴스를 보고 있는데 미자 씨가 조심스럽게 제 팔에 손을 얹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미자 씨를 바라봤어요. 선생님, 너무 경직되셨어요. 그냥 편하게 계셔도 돼요. 미자 씨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제 팔에 올려진 미자 씨의 손이 놀랍도록 따뜻했어요. 오랫동안 누군가의 살가운 손길을 느껴보지 못했던 터라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혼자 너무 오래 계셨죠? 미자 씨가 조용히 물어보셨습니다. 제 표정을 보고 다 아는 것 같았어요. 네. 5년이나 되었으니까요. 저도 그래요. 이혼하고 나서 정말 외로웠어요. 누군가와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도 오랜만이에요. 미자 씨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같은 외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끼리 서로를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건지 잊고 있었네요. 제가 중얼거리듯 말하자 미자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체온이었어요. 그날 밤 미자 씨와 저는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갑작스런 이 상황에서 부끄럽고 어색했지만 동시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직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밤 이후로 미자 씨와 제 사이에는 뭔가 달라진 기류가 흘렀어요. 동거는 아니었지만
주 3회 정도 미자 씨가 제 집을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수요일 저녁 미자 씨가 장을 봐와서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해먹던 밥상이 갑자기 풍성해졌어요. 미자 씨는 요리 솜씨가 좋았습니다. 간단한 재료로도 맛있는 반찬들을 뚝딱 만들어냈어요. 강철 씨는 어떤 음식을 좋아해요? 저는 뭐든 잘 먹는 편이에요. 요즘엔 혼자 먹다 보니까 아무거나 때우는 게 많았는데. 그러면 안 되죠. 몸에 좋은 걸 먹어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예요. 미자 씨가 된장찌개를 끓이며 말했어요. 김치도 직접 담근 거라며 자랑스럽게 내어놓았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얼마나 오랜만에 이렇게 정성스러운 집밥을 먹어보는지 몰랐습니다. 맛있게 드시네요. 보기 좋아요. 미자 씨가 웃으며 제 그릇에 반찬을 더 올려줬어요. 누군가 제 밥 먹는 모습을 지켜보며 좋아해 주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함께 했어요. 미자 씨가 설거지를 하고 제가 닦아서 정리하는 역할 분담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부엌에서 함께 일하며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참 좋았어요. 강철 씨 집은 정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혼자 사시는 분 같지 않아요. 아내가 정리정돈을 좋아했거든요. 그 버릇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좋은 습관이에요. 저도 요양보호사 일할 때 어르신들 집을 많이 봤는데 정말 천차만별이었어요. 미자 씨는 자신의 일 이야기도 종종 들려줬어요. 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만났던 어르신들, 그분들의 외로움과 아픔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줬습니다. 들어보니 정말 힘든 일이었던 것 같았어요. 어느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미자 씨가 와인 한 병을 들고 왔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우리가 만난 지 3달이 되는 날이거든요. 아, 그런가요?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갔네요. 와인을 따라서 함께 마셨습니다. 평소에 술을 많이 마시지 않는 편이라 금세 얼굴이 빨개졌어요. 미자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담소를 나눴어요. 고마워요, 미자 씨. 네, 제가 오히려 고마운걸요. 강철 씨 덕분에 다시 살아가는 맛을 느끼고 있어요. 미자 씨의 목소리가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와인 때문인지 감정이 북받쳐서인지 몰랐지만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뭘 해드린 게 있나요? 있어요. 제가 다시 여자로서 소중하다고 느끼게 해줬어요. 이혼하고 나서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도 아내를 떠나보내고 나서 비슷한 감정을 느꼈던 터라 미자 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미자 씨야말로 제게 생기를 불어넣어줬어요. 혼자 지내는 게 이렇게 외로운 일인지 몰랐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끌려들듯 가까워졌어요. 그날 밤 우리는 다시 한번 서로를 느꼈습니다. 이제 진짜 연인이 된 것 같았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들이 되살아났어요. 부끄럽고 어색했지만 동시에 제가 아직도 한 남자라는 걸 느꼈습니다. 미자 씨의 따뜻한 체온과 부드러운 손길이 제 마음에 얼어붙은 부분들을 녹여주는 것 같았어요. 강철 씨, 나이 들면 이런 감정은 사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너무 행복해요. 미자 씨가 제 품에 안겨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이런 설렘을 다시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미자 씨는 정말로 낮이고 밤이고 저를 만족시켜주기 위해 애썼고 저는 하루하루가 행복할 따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함께 커피를 마시며 아침 뉴스를 봤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할 수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미자 씨가 부엌에서 계란 후라이를 해주는 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오늘 뭐 하실 거예요? 평소처럼 산책하고 교회 봉사 나가려고요. 미자 씨는요? 저도 함께 가요. 그렇게 해서 미자 씨가 제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봉사도 함께 하고 산책도 함께 했어요.
다른 교인들도 미자 씨를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강철 집사님 많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목사님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예전보다 표정이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미자 씨와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 진짜라고 믿었습니다. 제가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고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후로 몇 주가 더 지나자 미자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강철 씨, 언제까지나 남의 집에 오가긴 뭐하니까. 우리 함께 살아보지 않을래요? 처음엔 깜짝 놀랐습니다. 동거라는 말이 제 나이에 어울리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미자 씨의 다음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침마다 강철 씨 얼굴 보며 커피 마시고 싶어요. 그리고 밤에도 혼자 잠들지 싶지 않아요. 솔직하고 따뜻한 말이었어요. 저도 미자 씨가 없는 밤이면 다시 그 공허함이 찾아오는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며칠 고민한 끝에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미자 씨가 짐을 들고 온 날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큰 캐리어 하나와 작은 가방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생각보다 짐이 적어서 의외였어요. 이게 다예요? 네, 이혼할 때 대부분 정리했거든요.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필요한 것만 가져왔어요. 미자 씨가 옷들을 옷장에 정리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함께 살게 되는구나 싶었어요. 아내의 옷들은 이미 정리했지만 다시 여성의 옷이 걸리니까 집 안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커튼을 새로 샀어요. 기존에 있던 회색 커튼 대신 밝은 베이지색으로 바꿨습니다. 미자 씨가 왜 갑자기 커튼을 바꿔요? 라고 묻더군요. 그냥 집 안을 좀 더 밝게 만들고 싶어서요. 사실 저도 정확한 이유는 몰랐어요. 그냥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하는 기분이었고 집안을 환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미자 씨가 웃으며 도와줬어요. 정말 훨씬 밝아 보여요. 좋은 선택이에요. 본격적인 동거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미자 씨가 먼저 일어나서 커피를 끓이고 있었어요. 화장실에서 나오면 이미 아침상이 차려져 있고 미자 씨가 잘 잤어요? 라고 웃으며 인사해줬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5년 동안 혼자 지내다가 갑자기 누군가와 함께 사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미자 씨는 배려심이 많았습니다.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서로 맞춰가는 거니까요. 미자 씨의 이런 말들이 참 고마웠어요. 서로를 배려하며 조금씩 적응해 나갔습니다. 자녀들과는 여전히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영상통화로 안부를 확인했어요. 동거 사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이들도 각자 바쁘게 살고 있어서 자세히 묻지 않았어요. 교회에서도 자연스럽게 부부처럼 보였나 봅니다. 함께 봉사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이 다른 교인들 눈에는 어떻게 비쳤을지 몰라도 저희는 편안했어요. 강철 집사님, 요즘 정말 밝아 보여요. 미자님도 우리 교회에 잘 적응하신 것 같고요. 목사님과 다른 교인들의 말씀이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집중이 더 잘 됐고 성경 공부반 수업도 더 열심히 준비하게 됐어요. 어느 날 밤 미자 씨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강철 씨, 정말 행복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거창한 일이 없어도 함께 밥 먹고 함께 잠들고 함께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삶이 달라 보였어요. 그날 밤 미자 씨는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뜨겁게 저를 안아줬어요. 한없이 달콤하고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아직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매 순간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함께 산지 2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저녁 미자 씨가 평소와 다르게 진지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는 분위기였어요. 강철 씨, 앉아봐요. 할 말이 있어요. 목소리 톤이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긴장하며 앉았어요. 제 친구가 하던 건강 프로그램 사업을 제가 맡게 됐어요.
중년 여성들 대상으로 하는 건강관리 프로그램인데 정말 전망이 좋아요. 미자 씨가 브로셔 같은 걸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여성들의 갱년기 건강관리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라고 했습니다. 들어보니 그럴듯해 보였어요. 친구가 개인 사정으로 사업을 그만두게 되면서 저한테 양도하겠다고 했어요. 이미 회원들도 있고 시스템도 다 갖춰져 있어서 바로 시작할 수 있대요. 좋은 기회네요. 미자 씨한테 잘 맞을 것 같아요. 요양보호사 경험도 있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걸 좋아하는 미자 씨에게는 정말 적합한 일 같았어요. 제가 준비할 수 있으니까 나 믿고 응원만 해줘요. 저는 미자 씨의 선택을 믿었고 그녀의 앞날을 열렬히 응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틀 후 미자 씨가 풀이 죽은 얼굴로 돌아왔어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왜 그래요, 미자 씨? 은행에서 대출이 거절됐어요. 신용 등급이 좀 낮아서 이혼 과정에서 신용에 문제가 생겼다고 했어요.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업 시작하려면 얼마나 필요해요? 1,0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보증금이랑 초기 운영비 포함해서요. 미자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표정을 보니 뭔가 부탁하고 싶지만 말하기 어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강철 씨, 혹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나중에 사업이 잘 되면 바로 갚을게요. 솔직히 고민됐어요. 1,0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미자 씨가 지금까지 제게 해준 걸 생각하면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받은 게 더 많죠. 미자 씨 덕분에 다시 살맛 나는 걸요.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1,000만 원을 건넸어요. 미자 씨가 정말 고마워하며 꼭 성공해서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 달 후 미자 씨가 또다시 돈 이야기를 꺼냈어요. 사업이 생각보다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규모를 좀 더 키우려면 추가 투자가 필요해요. 이번에는 2,000만 원이었습니다. 처음보다 큰 금액이라 망설였지만 미자 씨가 보여준 회원 명단과 수익 계획서를 보니 그럴듯해 보였어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이번에 투자하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궤도에 올라갈 거예요. 그 말을 믿고 또 2,000만 원을 건넸습니다. 미자 씨가 눈물까지 흘리며 고마워했어요. 이상한 건 돈을 달라고 하기 전에는 항상 평소보다 더 다정했다는 점이었어요. 특히 그런 부탁을 하는 날 밤에는 유난히 사랑스럽게 저를 대해줬습니다. 처음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후로도 몇 번 더 요청이 있었습니다. 추가 지점 개설비,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비, 마케팅 비용 같은 명목들이었어요. 매번 2,000만 원, 3,000만 원씩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제 통장에서 나간 돈을 계산해 보니까 총 1억 근처까지 갔어요. 평생 모은 돈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때서야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미자 씨,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언제쯤 수익이 나올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요. 지금 여러 군데서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요. 미자 씨의 대답은 항상 애매했어요. 구체적인 수치나 계획을 말해달라고 하면 곧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라고만 했습니다. 어느 날 미자 씨가 큰 트렁크를 끌고 나오더니 말했어요. 강철 씨, 부산에 거래처가 생겨서 출장 좀 다녀올게요. 한 2주면 정리될 거예요. 2주나요? 좀 오래네요. 중요한 계약이라서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날 밤도 미자 씨는 평소보다 더 애정 표현을 많이 했어요. 마치 한동안 못 볼 사람에게 하는 작별 인사 같았습니다. 강철 씨, 정말 사랑해요. 강철 씨 만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런 말을 하면서 눈물까지 흘렸어요. 진심 같아 보였는데 왜 그렇게 슬퍼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은 정말 열렬히도 뜨거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자 씨는 트렁크를 끌고 나갔어요. 기차역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는데 택시를 부르겠다며 거절했습니다. 2주 후에 봐요. 좋은 소식 가지고 올게요. 그렇게 말하며 손을 흔들고 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출장을 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트렁크가 생각보다 컸고
마치 이사 가는 사람 같아 보였거든요. 그리고 평소에 쓰던 화장품이나 옷들도 많이 가져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혼자 남은 집에서 미자 씨 없는 빈자리를 바라보며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2주 후에 돌아올까? 지금까지 건넨 돈들은 괜찮을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미자 씨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바빠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2주일, 3주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전화를 걸어봤지만 계속 꺼져 있었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도 읽히지 않았어요. 출장이 길어지고 있나 보네. 혼잣말을 하며 스스로를 달랬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아무리 바빠도 연락 한 번 못할 정도는 아닐 텐데요. 미자 씨가 두고 간 물건들을 보며 위안을 삼았습니다. 치약, 가운, 슬리퍼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이런 개인용품들을 두고 갔다는 건 반드시 돌아올 거라는 뜻이겠죠. 한 달이 지나자 정말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서야 통장 정리를 해봤어요. 계산해보니 총 1억 2천만 원이 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의 거의 전부였어요. 퇴직금, 적금, 예금 할 것 없이 모두 미자 씨 사업에 투자한 거였습니다.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계속 커져만 갔어요. 혹시나 해서 미자 씨가 말했던 사업체 주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그냥 일반 주택이었어요. 사업체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여기 혹시 건강관리 프로그램 하는 곳 아세요? 아니요, 그런 거 없는데요. 여기는 그냥 주택가예요. 주민들의 대답을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미자 씨가 보여준 사업 관련 서류들은 다 가짜였던 거였습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할 수 없어서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담당 형사가 미자 씨에 대해 조사해 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장미자라는 이름 자체가 가명이에요. 본명은 따로 있고 전과 3범입니다. 전과요? 모두 사기죄예요. 주로 60대 독거 남성들을 상대로 같은 수법을 써왔더군요. 형사의 설명을 들으니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 처음부터 저를 속이려고 접근한 거였습니다. 보통 교회나 문화센터 같은 곳에서 외로운 남성들을 물색한 다음 연인 관계로 발전시켜서 돈을 뜯어내는 수법이에요. 피해자가 여러 명 있습니다. 그럼 저만 당한 게 아니라는 거네요? 네, 경남, 전북 등지에서도 비슷한 피해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 순간 정말 바닥에 떨어진 기분이었어요. 제가 특별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계획된 연기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미자 씨가 두고 간 물건들을 다시 봤어요. 이제는 그 물건들마저 저를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칫솔과 가운, 슬리퍼들은 아마 연기를 위한 소품들이었겠죠.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미자 씨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머릿속에서 되돌아갔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수줍음, 함께 밥 먹던 시간들, 따뜻하게 안아주던 밤들.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니요.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교회에 가서 목사님께 털어놨어요. 더 이상 혼자 견딜 수 없었거든요. 강철 집사님,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냥 사람을 믿고 싶었던 겁니다. 목사님의 위로가 고마웠지만 제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외로움이 죄는 아니잖아요.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도 자연스러운 거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바보 같았을까요? 처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야 했는데. 사랑하는 마음은 원래 눈을 멀게 하는 법이에요. 나쁜 사람들은 그런 순수한 마음을 이용하는 거죠. 그날 밤 교회에서 돌아와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어요. 5년 동안 참아왔던 외로움, 미자 씨와 함께했던 행복했던 시간들, 그리고 모든 걸 잃었다는 절망감까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수치심도 컸어요. 60이 넘은 나이에 이런 사기를 당했다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무엇보다 제 자신에 대한 분노가 가장 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쉽게 속을 수 있었을까? 평생 교사 생활을 하면서 사람을 보는 눈이 있다고 자부했는데 결국 완전히 속아 넘어간 거잖아요. 그 후로 며칠 동안 집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교회 봉사도 나가지 않았고 산책도 그만뒀습니다. 거울을 보기도 싫었어요. 그 안에 바보 같은 제 모습이 보였거든요. 미자 씨가 마지막 밤에 정말 사랑해요라고 했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때 흘렸던 눈물마저도 연기였을까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진심이 있었을까요? 그런 생각들이 저를 더욱 괴롭혔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교회도 나가기 싫었고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도 부담스러웠어요. 모든 사람이 제 속사정을 다 아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목사님과 몇몇 교인분들이 계속 안부를 물어봐 주셔서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특히 권사님 한 분이 자주 찾아와서 도움을 줬습니다. 강철 집사님, 혼자 계시지만 말고 나오세요. 교회 식구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민망해서 어떻게 나가요? 다들 제일 알고 계실 텐데. 그래서 뭐 어때요? 사기 당한 게 부끄러운 일인가요? 나쁜 건 속인 사람이지, 속은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런 말씀들이 조금씩 제 마음을 위로해 줬어요. 한 달 정도 지나서 다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교회에 갔을 때는 정말 어색했어요.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바라볼까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다들 평소와 다름없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강철 집사님, 오랜만이에요. 많이 보고 싶었어요. 성경 공부반 언제 다시 시작하세요? 어르신들이 계속 물어보시거든요. 오히려 사람들이 제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알고 감동받았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성경 공부반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어요. 처음에는 자신이 없었지만 어르신들이 반가워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용기가 났습니다. 집사님이 없으니까 재미없었어요. 다른 분들은 설명이 어려워서 이해하기 힘들었거든요. 그러게요. 집사님만큼 쉽게 설명해 주시는 분이 없어요. 어르신들의 말씀을 들으니 제가 아직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동안 저 자신을 너무 자책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업을 다시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주일 오후 평소처럼 성경 공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교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중년 여성 한 분이 조심스럽게 들어오시더니 뒤쪽 자리에 앉았어요. 5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차분하고 정중한 인상이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들으시는 모습이 진지해 보였어요. 메모도 열심히 하시고 중간에 고개 끄덕이며 공감하시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다른 어르신들이 나가실 때 그분만 남아서 천천히 짐을 정리하고 계셨어요. 저도 교재들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집사님, 오늘 말씀 참 좋았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처음 오신 건가요? 네, 이번에 새로 왔어요. 혹시 다음 주 수업도 들어도 될까요? 정중하고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어딘지 익숙한 상황이었지만 이번에는 마음가짐이 달랐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미자 씨가 처음 왔을 때와 비슷한 상황이었거든요. 순간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어요. 예, 언제든 오세요. 새로운 분들이 오시면 저도 좋습니다. 제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분도 안도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뵐게요. 그분이 나가신 후 저는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몇 달 전에 저였다면 다시는 누군가를 믿지 않겠다고 다짐했을 텐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미자 씨에게 속았던 일은 분명 아픈 기억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의심하며 살 수는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살면 진짜 외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목사님을 만났어요. 강철 집사님, 수업 잘 마치셨어요? 네, 오늘 새로운 분이 오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좋은 일이네요. 목사님,
저도 이제 다시 사람을 믿어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한번 실수했다고 해서 영원히 마음을 닫고 살 수는 없잖아요. 조심스럽게 하지만 열린 마음으로 사시면 돼요. 목사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조심스럽게 하지만 열린 마음으로. 그게 중요한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혼자 먹으며 생각했어요. 여전히 혼자였지만 예전처럼 절망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미자 씨와의 일을 통해 많은 걸 배웠거든요. 외로움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는 것, 누군가를 믿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잘못된 건 아니라는 것, 그리고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모든 걸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들을요. 오늘 새로 오신 그분이 어떤 사람일지는 모르겠어요. 혹시 미자 씨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서 온 분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더 신중하면서도 마음을 완전히 닫지는 않을 거예요. 사람을 믿되 지나치게 맹신하지는 않고 누군가와 가까워지되 성급하게 모든 걸 내어주지는 않을 겁니다. 무엇보다 제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어요. 한번 실수했다고 해서 제가 완전히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여전히 성경 공부반 어르신들에게는 필요한 사람이고 교회 공동체의 소중한 일원이라는 걸 확인했거든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아내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여보, 나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아.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을게. 창밖으로 달빛이 은은하게 들어왔어요. 오랜만에 평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겠죠. 그리고 저는 그 하루를 조금 더 지혜롭게, 조금 더 용기 있게 살아갈 겁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힘찬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